이재명은 이제 매주 서초동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박상용 검사와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을 국회에서 몰아붙이는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저자들이야말로 정작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현장, 거기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그곳이 지금의 국회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드러난다는 격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숨긴다고 없어집니까? 덮는다고 묻힙니까?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재명이라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범죄를 세탁하려는 정치적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온 국민 앞에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이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이자 최종 승인권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면서 쌍방울이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한마디로 나는 몰랐다, 쌍방울과 이화영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인 쌍방울이 아무 대가도 없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보낸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 피같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북한에 갖다 바친다? 김성태 회장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이는 결국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방북이라는 그럴듯한 업적이 필요했고 운이 좋으면 김정은과 사진 한 컷까지 노렸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제3자 뇌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은 주범이고 이화영은 그 지시를 수행한 종범에 불과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수사기록과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결정은 이재명 지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이재명 지사는 김성태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감사 전화까지 했던 것입니다. 부지사가 도지사도 모르게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화영은 대북 송금의 종범이고 이재명이 주범이라 그 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사익과 맞바꾼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단순히 국내법 위반을 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와 제2371호가 엄격히 금지한 대량현금, 그 대량현금의 대북 유입을 주도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 천국 산하 공작원 리 호남에게 거액의 달러를 건넨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범죄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무원의 섬으로 몰아넣은 외교적 자폭이자 반역적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4월 14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은 이재명 정권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윽박질러가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려던 의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온 국민이 지켜본 것입니다. 첫째, 방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 호남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을 운운하며 리 호남이 필리핀에 온 적도 없었다. 그러니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우겨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준비하고 현장을 안내한 당사자가 내 눈으로 똑똑히 얼굴을 봤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건네진 70만 달러의 명목은 분명히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말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으로 리 호남을 안내했고 거기서 돈을 준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장소로 호텔의 후문을, 시간적으로는 초저녁을 특정했습니다. 셋째, 위증시 처벌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당히 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진술 세미나로 만든 거짓 아니냐 겁박을 시도했지만 방 부회장은 끝까지 진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박상영 검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히 박살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05명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치모라는 전대미문의 조직을 만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일사불란하게 연대 서명을 했고 그들이 해온 일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lawmakers라고 부릅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법을 만들고 법치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법 파괴의 선봉에 서 있는 기괴한 광경이 바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수치심이 없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수치심은 양심과 닮아 있습니다. 수치심이 없는 자들은 곧 양심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저들이 말하는 사법정의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의 범죄 사실조차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헌법상 독립된 검찰의 기소권에 정치가 개입해서 이를 취소하라고 윽박지르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국정농단입니다. 셋째, 국정조사를 비밀병기처럼 휘둘러 수사 검사를 인민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 가운데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버젓이 앉아서 수사 검사를 신문하는 이 기괴한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진상규명이 됩니까? 피고인의 하수인이 검사를 심판하는 소가 웃을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박상영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두고 위증할 결심을 했다고 비아냥댔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국회에 맞선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헌법적 저항이었습니다. 첫째,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뒤집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사검사를 불러내서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위법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재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과 짜고 연어술 파티라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지어내 박 검사를 공수처와 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 안에서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에 답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유린인 것입니다.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셋째, 특정 정당의 공소 취소 시나리오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박 검사는 배포한 7페이지 분량의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인 즉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정치 쇼의 조연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박 검사는 거대한 악을 수사했다며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논할 때 우리는 그의 과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전과 사범의 전력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 그의 전과는 하나같이 공적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었습니다. 검사 사칭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500만원, 그리고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까지. 일반 기업에서도 전과 사범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국가의 운명을 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둘째, 결정적으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영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대법원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곧 이재명이 거짓으로 유권자를 기만해서 대통령직을 탈취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의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즉 그는 출발선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가로챈 사기 당선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파기환송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비선거권은 박탈되고 대통령직에서도 즉시 끌어내려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지금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기소를 할 수 없을 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출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매주 서초동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과 김성태 회장의 보고 기록은 모두 이재명을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이미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현직에 있다 할지라도 법치주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 이름으로 머지않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 범죄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105명의 의원을 동원해 법치를 파괴하는 그딴 짓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란 누구보다 먼저 법 앞에 서고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씨, 당신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